그렇게 하겠음 하고 받았음 하고 그렇게 써달라고 했어 언니가. 써달라고. 저는 그렇게 써줬고 받지도 않았는데 예. 돈을. 예. 인간적으로. 하지만 제작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무속인 이 씨가 회유와 협박으로 굿값을 갈취했다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죽순 늘어나고 있는 점집들. 현재 전국적으로 30여만 명에 달하는 무속인들이 활동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점집을 찾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21세기 첨단과학의 시대. 여전히 점집이 인기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 미래 그 자체가 이렇게 불확실한 이런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불확실한 미래를 이렇게 대하면서 사람들이 아주 극도로 불안하거나 그렇게 되주면 이제 그 점에 의지해서 어떤 확실한 이 대답을 얻으면서 그걸 이렇게 탈출하려는 그 인간의 그 심리 때문에 이제 이 점에 사람들이 많이 의지한다고 볼 수가 있죠. 화를 막으려면 굿과 기도를 해야 한다고 겁을 준 뒤 180억 원 가까운 돈을 받아 챙긴 가짜 무속인이 무속인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10수억 원을 뺏긴 50대 여성이 문제는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일부 무속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실제로 인터넷 등엔 답답한 마음에 무속인을 찾았다가 오히려 큰 피해를 봤다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가정주부 박영희 씨도 집안 문제를 상담을 갔던 한 점집에서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구슬을 하지 않으면은 자식들이 지금 자제분들이 앞으로 더 안 좋은 일이 있고 죽을 것이면 당신 어머니도 황천길이 열려있다. 구슬하지 않으면 가족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에 박 씨는 구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로도 무속인은 가족의 안위를 언급하며 계속해서 구슬 강요했고 강 씨는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3달간 굿값으로 건넨 돈이 3,500만 원이나 됩니다. 대출 받아갖고 이를 메꾸고 진짜 머리를 이를 메꾸고 저를 메꾸고 그게 배추 농사져서 받은 돈이 1,200만 원. 그 돈도 다 이 여자한테 다 들어간 거예요 진짜. 그 겨울에 그렇게 가족들이 힘들게 겨농사 짓고 한 거, 벼농사 짓고 배추 농사 짓 거. 그런 돈이 진짜 자식이 죽는다, 남편이 죽는다, 안 하면은 죽는다는 그런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 거잖아요. 도로 한복판, 크게 나붙은 문제의 점집 현수막. 제작진은 이 무속인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앞날에 대해 묻자 실제로 건강한 남편을 두고 있는 의뢰인에게 무속인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운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셔. 네? 운명이 길지가 않아.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고요. 그냥 좀 일이 별로 잘 안 되니까 운명이 짧다. 운하고 명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공을 들여야지 뭐 어떻게 해요. 구슬하면 더 좋겠는데 구슬 많이 들어가거든요. 돈 될 수 있어? 구슬 600 이상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치선이라는 거 기도를 안 하게 되면 남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10년 안 있어질 것 같아요. 넉넉 잡고. 비용을 두고 망설이자 곧 가격 흥정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볼일 보고 와도 300 딱 그래야만 안 되죠. 내가 욕심 없이 300에 해가지고 한 30만 원 더 쓰시면 안 돼요. 그 부지를 빨리 선도를 시켜버려야 돼요. 이걸 왜 붙잡고 왼쪽이고 얘를 이거 데리고 있냐고. 돈이 다 생기면 그 돈 지금 커버려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작진은 이 무속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무속인. 고객의 이제 어머니께서 죽을 수도 있고 이제 황천길이 열려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이건 이제 구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보통 이제 그 보살님들이 먼저 뭐 이렇게 권유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니 권유할 때도 있었겠죠. 뭐 하다 보면은 아예 뭐 권유를 안 하진 않았겠지만 강조를 하거나 뭐 이걸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그게 그러면 그 증거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전혀 증거가 있을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점집들이 굿을 권유할까? 40대 여성 연기자와 20대 남성 제작진을 모자 관계로 설정. 무작위로 8곳의 점집에 가봤습니다.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왔다고 하자 그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이어집니다. 이유는 제각각입니다. 안 되는 원인이 있고 원인까지 있으면 그 원인까지 있으면은 모든 금전적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려다가 무너져버려. 왜냐면 여기 사주들이 만만치 않아요. 엄마나 집안이나 집안에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아빠를 다 쳐줘야지 되지. 집안 우환이 많아요. 더군다나 산바람 내가 산바람이 들어온다. 산바람 치니까 사업도 치고 인간도 치고 몸도 치고 애도 치고 치잖아요.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지만 굿만 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다 풀어야 돼. 그럼 얘가 지금 학교도 풀고 대구대는 치고 이제요. 지금 이제 직장문을 열면은 그건 스트레스가 사실 치고 돌아가는 건 아니야. 박시물이 김시물이 조상에서 저러고 받들어 도와주세요. 우리 자금이 풀려. 한바람만 막으라. 그래야 돼지도 가평집행하는데. 이 원진살은 누구간에 이건 선정수칙 받아요. 1000만 이상 받는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아빠 우리를 해서 해야 돼. 이 조상은 여기는 문에서도 의사입니다. 최악 부르면 2,000, 3,000달러 할 겁니다. 이거 손님 오신 것 같아서 1000만 원 벌고 우리가 선생님 모시고 갔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000만 원대에 이릅니다. 8곳의 점집 중 굿이나 살풀이 등을 해야 한다는 곳은 6곳에 달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갔을 때 다들 그 뭐 구슬하라는 둥 아니면 뭐 백일기도 같은 거 그런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듣고 들어갔으면 아마 굿하라겠으면 굿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작진이 만나본 피해자들은 무속인이 겁을 주면서 굿을 여러 번 하게 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무속인의 말에 쉽게 현혹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부인네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자식과 남편이잖아요. 그 두 가지 지고 흔드는 거죠. 굉장히 막 이제 그 맞으면 그 심리적으로 그 협박이나 이제 위협을 갖다 느끼면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굿이나 이런 그 신통력을 통해서 그 매직 같은 어떤 그 해결책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아이가 생기지 않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점집을 찾았다는 강모 씨. 굿을 하면 아이가 생기고 만약 하지 않으면 가족 중 누군가가 죽을 거라는 무속인의 말에 강 씨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 없는 거.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애기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깨지겠구나 이런 무서움감이 더 있었기 때문에 더 그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제작진이 만난 무속인은 굿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무속인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위암 환자를 우리가 살릴 수는 없어요. 그쵸? 의사도 못 고치는 거. 우리가 살릴 수는 없지만 대신 위암 환자도 희망을 갖고 좋아질 수 있다는 그 희망을 품어줄 수 있는 게 무당이잖아요. 근데 너 누구누가 죽는다, 너 어떻게 될 거야, 제 저주 악담하는 거는 무당 아니죠.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무속의 특성상 무속인이 고의로 거액의 굿을 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법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증을 과연 할 수 있는지 부분의 문제가 불거집니다. 근데 그 입증은 대부분 사실 그 당시에 어떠한 언행을 했으며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금전을 그분한테 그러니까 건네줬다라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가 입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보다 점집을 찾는 이들이 분별력을 갖고 과도한 기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전 보는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너무 거기 무당만 함몰돼 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